안녕하세요. 조금 늦었지만 4주차 기획서 보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지난 기획서 보강을 하는 영상이다 보니 PPT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아서 이번에 이미지로만 이렇게 대체를 하고 워드로 오늘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보강 단계인 만큼 여러분들이 제 걸 따라오실 필요는 없고 그냥 보시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스토리라인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저희가 이미 저번에 스토리라인 작성을 끝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추가로 보강사항을 하게 될 경우 혹은 나중에 다른 게임을 만드시게 될 때 스토리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고민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들고 와봤습니다. 여기 리버스 서바이벌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원스톱에 올라가 있는 제가 유니콘 2025년 유니콘에서 출품했던 게임입니다. 간단하게 인트로 영상 보여드릴게요. 인트로 영상? 플레이 영상입니다. 이렇게 몬스터를 생성해서 상대를 막고 지금 용사가 플레이어가 아니에요. 용사가 플레이어가 아닌데 이렇게 해서 공주를 구하게 되면 저는 망해요. 게임 오버라고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 용사를 무사히 해치우는데 성공을 하면 이렇게 게임 클리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게임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의 스토리 라인을 작성했던 그 절차를 그대로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이디어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아이디어가 시작 아이디어가 뱀파이어 서바이벌을 뒤집어 보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작성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일단은 게임을 만들어서 우리가 플레이어가 뱀파이어 서바이벌을 뒤집는 거다 보니까 플레이어는 하나가 있고 아주 많은 몬스터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 오히려 플레이어가 많은 몬스터를 생성을 해야 하고 적군이 한 명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뱀파이어 서바이벌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무슨 경우가 있을까 했을 때 이때 저희 팀 아트분이셨던 분이 그러면 일단 아무 캐릭터나 그려볼게요 하고 만들어 주셨던 캐릭터가 굉장히 용사처럼 생긴 거예요. 굉장히 메인 주인공의 용사처럼 생겼던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이 친구예요. 되게 용사처럼 주인공처럼 생긴 캐릭터를 뽑아주셔서 그러면은 적군을 용사로 두고 그 용사를 저지하려는 악당이 되어보자. 이렇게 스토리가 시작이 되었고 좀 더 부풀려야 하니까 그리고 컨셉을 확실히 하는 게 아무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컨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마왕성이라는 테마를 잡습니다.
마왕성에 용사가 쳐들어왔으면 이제 용사 입장에선 거의 끝 지점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설정했던 스토리로는 거의 끝 지점이니까 용사가 마지막 공주만 구하면 끝난다. 마왕성이 끝지점 느낌이 나니까 용사가 마지막으로 공주만 구하면 끝난다. 근데 제가 좀 우월한 상태가 있어야 되니까 공주가 세상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이런 설정을 부여를 해줬고, 그러면 플레이어는 그러면 저 공주를 납치하고 저 마지막 용사만 없애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세상, 이제 모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순간이 왔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저 공주와 마지막 용사만 쓰러뜨리면 세상 정복 끝. 그러면 용사는 모든 걸 헤쳐나가 공주를 구해야 하는 입장. 이렇게 컨셉이 부여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초안에서 여기 이 아이디어와 저희 아트분이 해주셨던 첫 번째 캐릭터 디자인 덕분에 용사를 적으로 하는 악당이 되어보자 해서 컨셉을 마왕성으로 정하고, 마왕성이니까 자연스럽게 용사가 마지막으로 공주만 구하면 되고, 그러면 공주에게 특별한 힘이 있으니까 제가 납치를 했을 거고, 그러니까 용사가 저 공주를 구하러 가는 거고, 그러니까 공주는 지금은 제 힘을 쓰지 못하게 납치되어서 잠들어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스토리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스토리가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지금은 제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마지막까지 스토리를 계속 고민을 하느라 이게 48시간 안에 만들었어야 하는 게임잼이었는데, 48시간 내내 스토리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플레이 영상을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스토리 전달이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최후의 최후까지 스토리를 고민하느라 조금 오래 걸렸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장르를 하나 정하고 캐릭터 디자인 하나 나오니까 이 이후에 되게 유기적으로 스토리가 연결이 돼서 나왔죠.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살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러면은 플레이어가 생성하는 몬스터들은 마왕성에 걸맞는 테마의 몬스터들? 이런 식으로 해서 서큐버스 아니면 골렘, 아까 박쥐도 있었고요. 한번 볼까요? 또 뭐가 있었죠?
여기 쪽에 보시면 몬스터들이 보이는데요. 얘는 그냥 일반 작은 골렘, 박쥐, 어둠의 마법사, 서큐버스, 그냥 지옥불, 대형 골렘, 이러고 여기 R 탭이 있는데 R이 활성화되는 데가 보시면은 거대한 어둠의 몬스터를 생성할 수 있는 히든 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몬스터 구성을 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적군이 한 명이어야 한다는 특수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적군은 한 명만 두게 되었고요. 그럼 그 한 명이 완전 짱짱 세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베리어도 있고, 칼을 수시로 휘두르며 도끼도 날리고요. 얼음 같은 것도 쏘고, 이 스킬이 하나 더 있을 텐데. 아니었나? 아니었네요. 하여튼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이 좀 강한 캐릭터로 잡게 되었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큰 테마까지만 어떻게 작성을 하게 되면 그 이후는 의외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지만 생각보다 디테일을 많이 챙겨줘야 됩니다. 그럼 공주는 왜 거기 있어? 아, 공주에겐 세상을 원래대로 되돌릴 힘이 있어. 그래서 내가 납치를 했어. 근데 마지막 한 명이 남은 처리를 못한 용사가 달려온다. 그 용사가 왜 혼자만 남았을까? 진짜 짱짱 세니까. 짱짱 세니까 뱀파이어 서바이벌이랑 느낌이 잘 맞는다. 어디서 싸울까? 그러면 보통 최후의 결전인 마왕성에서 하자. 마왕성이니까 캐릭터는 마왕성에 맞게 악마도 나오고 이상한 몬스터도 나오고 어둠의 마법사 같은 것도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게임 테마 자체도 여기 보시면 불같이 지옥불같이 나오고 여기도 약간 좀 어두운 느낌의 다리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점점 유기적으로 스토리는 연결이 되고 자세하게 상세하게 스토리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몬스터들에 대한 세부 설정은 다 부여를 못했었는데 몬스터들의 세부 설정까지 부여가 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토리 라인은 큰 테마부터 해서 아주 짜잘한 테마들까지 작성이 되는 것이 시간 여유가 있다면 좋다는 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메인 캐릭터 기획은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서 리버스 서바이벌에서 메인 캐릭터는 결국에는 몬스터를 소환하는 플레이어가 메인 캐릭터일 텐데 그러면은 몬스터를 많이 만들고 마왕성에 살면 마왕이겠죠? 아니면은 근데 저희가 팀 이름이 주술사 협회였어요. 주술사 협회였어서 세상에서 제일 강한 주술사, 어둠의 주술사 이런 식으로 해서 비록 플레이어의 캐릭터가 안 나오기는 했지만 이런 식의 설정이 있었다는 점 세상에서 가장 제일 강한 주술사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반대로 적군의 경우에는 잠시만요. 적군의 경우에는 단 한 명이어야 했기 때문에 용사가 되었습니다.
주술사가 생성을 하니까 메인 캐릭터 중에서도 몬스터들이 다양한 몬스터들이 좀 주로 나오게 되었죠. 마왕성에서 주둔하고 있는 몬스터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리버스 서바이벌에서는 단 한 명이었기 때문에 용사가 됐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임으로 넘어와서 보자면 이제 제 걸 기준으로 하자면 7가이의 7한 나눔에서는 이제 몰려오는 고양이들을 막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들을 오는데 고양이가 성격이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좀 다채롭게 있으면 좋겠죠. 속도가 랜덤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엄청나게 빠른 고양이나 아니면 행동 패턴이 좀 특이한 고양이가 있으면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려고 이번 주차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저희가 지금 만들고 리버스 서바이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임에서는 이번에 두 번째 몬스터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만들었던 기획서 그대로 복사해서 날짜와 2차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인 스토리는 저는 일단 수정을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스토리 얘기가 있었던 것만큼 스토리 수정을 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스토리 보강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토리 보강을 해주시면 되고요. 플레이어 변경하고 싶으시면 플레이어 변경하시고 에너미가 이제 적군이 둘이 될 거니까 에너미 칸이 두 칸이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밈을 테마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기본 고양이고 그래서 밈을 테마로 하고 있다 보니까 밈 고양이 중에 누가 있냐 생각을 해보니까 저기가 있더라고요. 오이야 이 오이야 이야 이 빙글빙글 도는 친구 아시나요? 굉장히 행동 패턴이 특이하죠. 그래서 이 친구를 하게 되면 좀 재밌겠다 싶어서 저는 이 친구로 두 번째 적군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 이 친구도 재밌긴 한데 일단 전 오이야 이 고양이 할게요. 이 친구 빙글빙글 돌면서 틱톡이지만 일단 캡처를 따서 여기다가 붙여줍시다. 강화 에너미 말고 강화 에너미에 새로운 고양이 있고 이 수정을 해줘야겠죠. 이상한 고양이로 해줍시다. 이상한 고양이는 이상한 춤을 추며 움직인다. 밥을 주면 먹고 가긴 한다. 맞추면 되긴 하지만 그럼 이상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로 적혀 있죠. 가만히 있을 때와 움직일 때의 모습이 다르다. 밥을 한 번 속도가 매우 빠르고 밥을 먹으면 순순히 간다. 위에서 아래로 좌우로도 움직이는 몬스터 캐릭터 행동 패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 있겠네요. 이상한 고양이, 이상한 춤을 추며 움직인다. 밥을 주면 먹고 가긴 한다. 가만히 있을 때와 움직일 때의 모습이 다르다. 속도가 매우 빠르고 밥을 먹으면 순순히 간다. 위에서 아래로 좌우로도 움직이는 행동 패턴. 그러면 좀 특이한 행동 패턴이 다른 강화 에너미가 생겼죠? 이 친구도 그러면 여기에 틈틈이 생길 겁니다. 여기에 하나 붙여서 한 이쯤에다가 이렇게 둘까요? 여기 이렇게 대충 이 정도의 비율로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에너미 디테일에도 추가를 해줘야겠죠? 에너미 디테일 칸도 추가해서 강화 에너미 디테일 이렇게 적어주시고 사진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시고 위에서 아래로 좌우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좌우로도 움직인다는 건 대각선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생선을 한 개만 먹으면 옆으로 사라지는 걸로 일단은 난이도를 조정을 해봅시다. 가만히 있을 때와 움직일 때 이미지가 다르다. 가만히 있을 때와 움직일 때 이미지가 다르고 이동 속도는 1에서 5가 기본 에너미였으니까 한 3에서 10 정도로 될까요? 3에서 10 단계로 랜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생성된다는 기본으로 두고 확률도 적당히 적어 놓을까요? 일반 에너미보다 수가 5배 적다. 이런 식으로 좀 희박하게 발생된다라는 얘기도 적어주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서 보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7과 예칠한 7시나 기획서 2차 완성이 되었고요. 저장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기획서 보강을 해주셔서 과제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안내를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스토리라인 전달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하냐? 크게 3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스토리가 의미 없는 경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순서가 없이. 요즘 광고로 많이 나오죠. 운빨 존만 겜 궁금해서 깔아봤는데 스토리랄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몬스터가 무한 생성되고 그냥 몬스터가 무한히 빙글빙글 돌고 이런 캐릭터들이 있지만 얘네들끼리도 유기적으로 뭔가 관련이 있지 않고 자체 스토리는 있지만 다 그냥 텍스트로만 적어놨습니다. 그냥 얘네는 진짜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무지성 그냥 랜덤에 모든 것을 걸었다. 약간 이런
좀 의미 없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토리를 보여줄 필요가 없죠. 스토리 관련된 내용도 없고 그냥 캐디만 매력적이고 얘네는 운빨에 치중을 했다 보니 룰렛이 도박을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기획자가 없었구나. 그냥 아니 기획자 물론 계시겠죠. 기획자는 계시겠지만 스토리 작가님은 확실하게 없었겠다. 이 정도 생각이 드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가 없는 경우에는 굳이 스토리 표현을 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스토리가 있다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이야기로 전달 아니면 이야기 없이 컨텐츠로만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야기로 전달을 하게 된다면 예시로는 아예 그냥 스토리 게임처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스토리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메이플 스토리를 갖고 왔는데요. 퀘스트를 깨면 이렇게 텍스트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게 잘 알려주죠. 순서에 따라서 보스 몬스터가 있고 퀘스트를 깨다 보면 내가 누구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고 이렇게 화려한 옷은 왜 입고 있으며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거는 스킵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토리를 안 읽고 전직을 하지 않고 퀘스트를 깨지 않고 그냥 하면 내가 왜 이렇게 화려한 활을 들고 왜 엄청난 스킬들을 쓰며 여기 서 있지? 모릅니다. 몰라요. 스킵을 하게 된 이런 경우에는 아주 상세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 전달을 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만약에 사용자가 스킵 같은 걸 눌러버린다면 이야기 내용 전달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스킵 버튼을 없앤 게임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스토리 게임이 아니지만 퀘스트에 스킵이 없어요. 이 퀘스트를 하지 않으면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스토리 무조건 보고 가란 얘기죠. 그런데 스킵 버튼도 없어요. 이런 경우를 봤었는데 욕을 엄청나게 먹더라고요. 답답하다고. 한국인에게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스토리를 보여주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야기 없이 컨텐츠로만 전달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큰 의미 없이 그냥 바로 이해가 되는 뱀파이어 서바이벌류 아니면 탕탕특공대 전 이거 굉장히 게임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무기를 갖고 있고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와요. 사방에서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는 이상한 좀비들이 저를 향해서 따라옵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죽여야죠. 아, 나는 좀비 세계 디스토피아에 떨어진 용사구나. 바로 그냥 체득하고 당연히 그럼 저들을 해치고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여기 이렇게 뒤에 맵 보시면 굉장히 도시처럼 생겼죠. 아, 나는 지금 도시에서 싸우고 있구나. 이거 맵도 배경 디자인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는 어디서 전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게 굉장히 잘 이해가 된다. 얘는 정말 스토리에 관해서 단 하나의 언급도 없는데 굉장히 스토리를 나름 잘 전달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단순한 스토리이다 보니까 가능한 거겠죠. 그죠? 스토리가 복잡해지면 어쩔 수 없이 스토리를 일부씩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가면서 보여줄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도
저는 웬만하면 컨텐츠에 녹여서 전달을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더 좋죠. 괜히 엄한 오해 안 사게.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리 작성 방법과 추가적으로 기획서 보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차 과제는요, 여기 보시면, 원래, 네. 스토리 보강하실 분들 스토리 보강을 하셔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적군 애니메이션 아트 만들어 오기 혹은 찾아오기.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오이 고양이 추가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적군 애니메이션 아트 만들어 오기. 적군 애니메이션 아트 만들어 오기가 그거군요. 얘로 저희 원래 설정했던 첫 번째 에너미 있죠? 얘가 입 벌리고 있는 이미지랑 입 안 벌리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고 했는데 입 벌리고 있는 이미지 하나, 입 안 벌리고 있는 이미지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찾아오거나 구해오시면 됩니다. 그거랑 이렇게 2차 에너미까지 추가를 하셔서 두 번째 에너미까지 추가를 하셔서 2차 기획서 작성을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이번 주차가 좀 길었네요. 좀 비정기적으로 올라올 텐데,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해요. 아무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